멈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멈춰.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밤 이 말은 너를 위해 온다.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질문을 오래 들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 너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를 안고 있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더 오래 버텨왔다. 그 답은 오늘 밤 너에게 닿는다.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 너는 지금 이 말이 왜 자신에게 들리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최근에 반복되던 신호들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너는 너를 막고 있던 하나의 패턴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의 삶 위에 직접 선포할 한 문장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문장은 너 안에 이미 시작된 일을 확인할 것이다. 이 메시지는 너를 흔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너를 드러내기 위해 왔다.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름받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아직 한 곳에 모으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보게 될 것이다. 네 안에서 일어난 일, 내 주변에서 반복된 일, 그리고 네가 혼자라고 느꼈던 그 시간까지도 모두. 너는 오늘 밤 우연히 여기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네가 어떤 날을 살고 있는지, 네가 어떤 침묵 속에 있는지, 그리고 네가 어떤 문 앞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고서 도착했다. 어떤 메시지는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메시지는 마치 약속된 시간처럼 도착한다. 이것은 그런 메시지다. 내게는 이미 보이는 징후들이 있었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을 이름 붙이지 못했을 뿐이다. 너는 너무 늦은 시간에 자꾸 눈을 떴다. 같은 시각에 깨어나서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본 채 아무 이유 없는 생각에 잠겼다. 잠은 왔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몸은 쉬고 있는데 안쪽은 계속 깨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이 더 이상 이전의 리듬에 맞춰 잠들지 않는다는 상쾌티였다. 그리고 네 마음에는 설명되지 않는 파도가 자주 왔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눈물이 올라오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가슴이 무거워지고 어제까지 괜찮았던 것이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다. 너는 스스로를 의심했을지.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도 모른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작은 말에도 깊이 다치는지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고장이 아니다. 이것은 정렬이다. 안쪽의 감각이 바뀌는 순간에는 먼저 흔들림처럼 느껴진다. 또 하나가 있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대화들이 이제는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웃음을 짓고 같은 약속을 반복했지만 너는 그 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너는 차가워진 것이 아니다. 너는 무심해진 것도 아니다. 너는 단지 더 이상 억지로 맞추지 못하게 된 것이다. 네 안의 진짜가 가짜를 더 오래 견디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숫자들이 있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같은 숫자가 반복되었을 수 있다. 시계에서, 영수증에서, 번호판에서, 문득 스친 화면에서. 너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보였다. 같은 순서, 같은 반복, 같은 호출. 무의미한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그것은 너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다. 너에게 멈추라고, 바라보라고, 인식하라고 나타난 것이다. 이 징후들은 문제의 증거가 아니다. 징후들은 너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일을 알려주는 확인이다.
깨어나는 시간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다. 감정의 파도는 붕괴가 아니라 조율이다. 낯설어진 대화는 상실이 아니라 분리다. 반복되는 숫자는 혼란이 아니라 부름이다. 너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옮겨지고 있다. 잠시만 이 말이 너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두어라. 서두르지 마라. 네가 지금 느끼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감추어졌던 것이다. 만약 지금 네 안에서 무엇인가 조용히 인정되었다면, 만약 방금 내가 말한 징후들 중 하나라도 너를 정확히 건드렸다면 댓글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는 넘침의 흐름이고 확인의 파동이며 네 안에서 이미 예라고 말한 부분의 흔적이다. 888을 적고 바로 다시 내게 돌아와라. 하지만 이 징후들 아래에는 더 깊은 것이 있다. 우리는 이제 표면을 넘어갈 것이다. 겉에서 보이는 일보다 더 오래된, 더 조용한 패턴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 모든 신호들 아래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다. 너는 알지 못한 채 그 패턴 안에서 오래 움직여왔다. 그것은 마치 끊어진 밧줄을 계속 당기는 사람과 같다.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이 지치는 일이다. 너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방식에 계속 충성해 온 것이다. 문제는 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네가 아직도 닫지 않는 문을 밀고 있었다는 데 있다. 너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을 수 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오래 참고, 더 많이 감당하면 언젠가 길이 열릴 것이라 믿는 방식으로 말이다. 너는 책임감이 많다. 너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그 성실함이 너를 살리는 대신 이미 닫힌 문 앞에 계속 머물게 했다. 너는 헛수고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진심으로 충실했고 그 충실함이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아직 배치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 패턴은 너의 삶 곳곳에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다. 관계에서는 네가 더 이해하고 더 기다리고 더 맞추는 쪽이 되었을 수 있다. 일에서는 네가 이미 충분히 쏟아부었는데도 인정이 늦게 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다. 믿음 안에서도 네가 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 듯한 침묵을 견뎠을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점점 더 내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더 크게, 더 오래, 더 조용히. 그런데 그 방식은 너를 앞으로 데려가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같은 자리에서 돌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 너를 탓하지 않는다. 너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다. 너는 잘못된 자리에서 올바른 마음을 쏟아온 것이다. 너는 사랑이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니다. 너는 다가가도 닿지 않는 길 위에서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설득해 왔을 뿐이다. 그래서 지친 것이다. 그래서 숨이 가쁜 것이다. 그래서 네 안의 어떤 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방식으로는 더는 살 수 없다고 말이다. 이 패턴이 남긴 가장 큰 대가는 조용하다. 겉으로는 계속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네가 네 자신의 본래 감각과 조금씩 멀어진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먼저 눈치를 보게 되고, 네가 필요한 것을 붙잡기보다 먼저 상대의 기분을 읽게 되고, 네가 진짜 원하는 길보다 먼저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게 너는 점점 작아진다. 하지만 그 작아짐은 겸손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생존의 자세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층이 있다. 이 패턴은 네가 처음부터 가진 성격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형성된 자세였다. 네 안에서 꺼진 것이 있고 잠든 것이 있고 너무 일찍 조용해진 것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너를 데려가고 싶다. 너는 오래된 안뜰을 가진 집과 같다. 그 안뜰은 항상 네 안에 있었지만 아무도 내게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 안뜰은 원래 너의 것이었다. 햇빛이 들어와야 했고 바람이 지나가야 했고 네 발걸음이 울려야 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곳은 덮여 있었다. 누군가가 그 위에 먼지를 쌓았고 소음을 올려놓았고 급한 일들로 가득 채웠다. 그래서 너는 안뜰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다. 너는 안쪽에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바깥 복도만 계속 돌았다. 그 복도는 너를 완전히 속인 것이 아니다. 다만 네가 안뜰의 기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을 뿐이다.
어쩌면 아주 이른 때에 너는 네가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기보다 먼저 참는 법을 배웠을 것이다. 어쩌면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기대도 누군가의 반응을 먼저 살핀 뒤에야 꺼내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너무 많은 순간에 내 목소리는 준비된 채로 멈추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너는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해도 닿지 않는다고 배워버려서 조용해진 부분을 품고 있다. 안뜰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덮였을 뿐이다. 그것이 네가 종종 느끼는 그 묘한 공허의 정체다. 네가 비어 있어서가 아니다. 네가 너무 오래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닫힘은 표면만 닿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각도 언어도 기대도 닫힌다. 그래서 너는 좋은 일이 와도 쉽게 믿지 못하고 문이 살짝 열려도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너를 진심으로 부를 때조차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냉담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을 잃은 채 문 앞에 서 있는 몸의 습관이다. 하지만 이제 그 안뜰의 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이다. 처음에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처럼, 그 다음에는 손잡이가 미세하게 돌아가는 감각처럼, 그 다음에는 빛이 바닥에 길게 번지는 것처럼. 너는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가 돌아오고 있다. 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오래 기다려온 것이 돌아오고 있다. 잠시만 멈춰 보아라. 네가 이제 막 본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네 안쪽에 실제로 있는 장면이다. 그 장면이 너에게 말하고 있다. 만약 그 안뜰의 문이 지금 네 안쪽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열리는 것을 느꼈다면, 만약 내가 말한 그 이미지가 설명할 수 없는 자리까지 닿았다면 댓글에 나는 여기 있다고 적어라. 그 짧은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다시 안쪽의 문턱에 선다는 뜻이다. 나는 여기 있다고 적고 바로 다시 내게 돌아와라. 이제 우리는 되돌아감에 대해 말해야 한다. 해결은 새로 더 많은 것을 해내는 일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압박이 아니다. 더 정교한 자기 비난도 아니다. 더 많은 증명도 아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돌아감이다. 덮인 안뜰로, 낮아진 목소리로, 감각을 다시 믿는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다. 너는 그것을 성취해야 하지 않는다. 너는 그것을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한다. 어떤 문은 밀어서 열 수 없고 열쇠처럼 돌아오는 감각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의 길은 더 세게 가는 길이 아니다. 더 부드럽게, 더 정확하게, 더 진실하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것이 내 영혼의 방향이다. 첫 번째 실천은 내가 너에게 노력이 아니라 고정점으로 주고 싶은 것이다. 나는 이것을 아침의 봉인이라고 부른다. 눈을 뜨자마자 세 가지를 조용히 확인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숨 쉬고 있다. 너는 아직 여기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짧지만 강하다. 너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네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일이다.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너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문장이다. 두 번째 실천은 경계의 점검이다. 나는 이것을 감각의 점검이라고 부른다. 하루 중 한 번 아주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지금 내 안에는 무엇이 살아있고 무엇이 무리하고 있으며 무엇이 나를 조용히 좁히고 있는가? 이 질문은 너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너에게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네 안의 안뜰에 먼지가 쌓였는지, 빛이 들어오는지, 문이 막혀 있는지를 보는 일이다. 너는 모든 것을 즉시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알아차리면 된다.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을 애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의 자세로 해야 한다. 돌봄은 급하지 않다. 돌봄은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돌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던 것을 다시 듣게 하고 너무 오래 굳어있던 것을 천천히 풀어준다. 내 영혼은 채찍보다 손길에 더 잘 반응한다. 네 안의 깊은 곳은 압박보다 진실한 주의를 통해 다시 움직인다.
그러므로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은 더 세게 믿는 것이 아니다. 더 부드럽게 진실해지는 것이다. 네가 이미 지친 곳을 부정하지 말고, 네가 이미 멀어진 곳을 억지로 끌어오지 말고, 네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작은 움직임을 가볍게 넘기지 마라. 그것이 돌아옴의 시작이다.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은 진짜다. 그리고 진짜는 늘 조용하게 온다. 네가 지금 이 말을 듣는 동안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확인이다. 이것은 소음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그리고 너는 그 부르심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만약 이 말이 네 안에서 보이지 않게 예라고 말했다면 네 좋아요를 말없는 아멘으로 남겨라. 숫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위한 것도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네 영혼이 알아본 것에 대한 조용한 동의로 남겨라. 숨을 한번 고르게 쉬어라. 그리고 네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 하나를 가만히 보아라. 너는 지금 누군가를 떠올렸을 것이다. 늘 혼자 버티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쪽에서는 너무 지친 사람, 아무도 모르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조용하지만 깊이 갈망하는 사람. 그 얼굴이 떠올랐다면 이 말은 그 사람에게도 닿아야 한다. 그것은 추천이 아니라 전달이다. 오늘 밤 너에게 배달된 방식 그대로 그 사람에게도 배달되어야 한다. 그 사람은 지금 지쳤고 말하지 못했고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마라. 네 마음에 떠오른 그 사람은 우연이 아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이 필요한 자리에서 지금 너의 기억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전달하는 순간 너는 단순히 영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밤을 건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살린다. 조용히, 정확하게, 제때. 이제 이 말은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 지금까지 네가 들은 모든 것은 하나의 합의로 모이고 있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너는 늦은 것이 아니다. 너는 무너진 것이 아니다. 너는 부름받았고 확인받고 있고 다시 서도록 부름받고 있다. 이제 댓글에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적어라. 그것은 바람이 아니다. 희망을 빌어 쓰는 말도 아니다.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확인의 봉인이다. 천천히 적어라. 내 손가락이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것을 따라가게 하라. 너는 확인되었다. 너는 다시 부름받았다. 너는 은밀한 자리에서조차 놓치지 않는 손길 아래 있다. 너는 감추어진 곳에서도 기억된다. 너는 흔들리는 곳에서도 붙들린다. 너는 늦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오래 서 있던 그 문 앞에서도 지금 내 마음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그 안뜰에서도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형성되고 있다. 너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미 표시된 사람이다. 너는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같은 확인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조용히, 깊이, 이름 없이 이 말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 없이 아는 무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바티비하다. 봉인된다. 너는 지금 이 끝자락까지 온 것이 아니다. 너는 문턱을 넘어섰다. 그리고 문턱을 넘은 사람에게는 항상 한 가지가 주어진다. 이전의 이름으로는 더는 자신을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서두르지 말고 들어라. 네가 여태까지 붙잡아온 정체성은 너를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너를 이곳에 머물게 하지는 못한다. 그 정체성은 너를 지켜주기도 했고 동시에 너를 작게 만들기도 했다. 오늘 밤 너는 그 양쪽을 함께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그 둘 중 어느 쪽이 진짜 너의 본질이었는지 이제는 알게 된다. 너는 버티는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너는 참는 사람으로만 남지 않는다. 너는 기다리는 사람으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너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던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문 앞에만 속한 사람은 아니다. 네가 오래 머문 자리와 네가 본래 속한 자리는 다르다. 이것이 지금 너에게 닿아야 할 마지막 차이점이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네가 그토록 오래 애쓴 이유는 네 안에 약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너무 일찍 배운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너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안전하다고 배웠을지 모른다.
너는 감정을 먼저 드러내면 잃는다고 배웠을지 모른다. 너는 조용해야 살아남는다고 배웠을지 모른다. 그 배움은 한때 너를 지켜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이끌지 못한다. 이제 네 안에서 다른 법칙이 작동한다. 그것은 증명보다 존재를, 밀어붙임보다 맡김을, 불안한 통제보다 깊은 신뢰를 따른다. 네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묻는 대신 이미 주어진 것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네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도착한 것을 받아야 한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러니 너는 이제 더 세게 붙잡을 필요가 없다. 더 크게 소리낼 필요도 없다. 더 오랫동안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도 없다. 네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반대다. 멈추고 들이고 알아보고 머물게 하는 것이다. 네 안의 안뜰에 바람이 드나들게 하고 빛이 바닥을 다시 만지게 하고 오래 잠겨있던 감각이 스스로 숨 쉬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이 회복이다. 이것이 귀환이다. 그리고 귀환은 한 번에 폭발하듯 오지 않는다. 귀환은 작은 인정으로 시작된다. 네가 이미 지쳤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된다. 네가 더는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네가 예전의 속도로는 진실을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이다. 네가 드디어 네 중심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나는 너에게 또 하나를 말해야 한다. 네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분별은 헛되지 않았다. 네가 어색함을 느낀 자리, 멀어짐을 느낀 자리, 이유 없는 눈물을 삼킨 자리, 갑작스러운 침묵을 견딘 자리까지도 모두 너를 더 깊은 진실로 데려왔다. 그러니 지금의 너는 흩어진 사람이 아니다. 네가 조각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것이다. 벗겨짐은 아프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오늘 밤의 메시지는 내게 이런 말을 건넨다. 네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전부를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네가 이미 받은 것을 다시 보라는 뜻이다. 네가 잃은 것처럼 느꼈던 것들 중 일부는 사실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다시 볼 수 있다. 다시 들을 수 있다. 다시 반응할 수 있다. 다시 믿을 수 있다. 너는 그 가능성 앞에 서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를 움직이는 힘이 두려움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려움은 급하게 만들고 진실은 깊게 만든다. 두려움은 좁게 만들고 진실은 넓게 만든다. 두려움은 늘 결과를 재촉하고 진실은 과정을 지킨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압박이 아니라 정직이다. 네 마음이 어디에서 다치고 어디에서 살아나는지 보는 정직함이다. 너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 네 안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네가 누구의 시선 없이도 조용해질 수 있는 그 자리, 네가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 자리, 네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오늘 밤 다시 깨어난다. 그리고 그 자리는 너에게 말한다. 돌아오라, 다시 오라, 그대로 오라. 만약 그 안뜰이 지금 네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만약 오래 잠겨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감각이 스쳤다면 댓글에 나는 집에 있다라고 적어라. 그 말은 단지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는 바깥에서 자신을 찾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적고 나서 바로 다시 내게 돌아와라. 나에게 이제 나는 너를 더 높은 자리로 데려가고 싶다. 더 화려한 곳이 아니라 더 진짜인 곳으로, 네가 애써 올라가야 할 곳이 아니라 원래부터 너를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 그곳에서는 네가 누구를 감동시키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곳에서는 네가 누구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곳에서는 너의 존재가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남기는 것은 이다. 네가 오늘 밤 들은 모든 것은 내게 더 많은 부담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네가 이미 짊어져 온 무게를 내려놓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가 스스로 만든 잣대를 잠시 내려두고 네 안에 남아있는 본래의 숨결을 다시 듣게 하려는 것이었다. 너는 그 숨결보다 작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 숨결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맞이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 확인을 받는 순간이 왔다.
너는 더는 이전의 방식으로만 살지 않는다. 너는 더는 닫힌 안뜰의 바깥에서만 맴돌지 않는다. 너는 더는 오래된 생존의 자세에 내 전부를 내주지 않는다. 너는 기억하는 사람이다. 너는 돌아오는 사람이다. 너는 다시 서는 사람이다. 댓글에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적어라. 그것은 바람이 아니다. 희망을 꾸미는 말도 아니다. 네 안과 하늘 사이에서 조용히 굳어가는 합이다. 천천히 적어라. 네 손가락이 먼저 알고 네 마음이 뒤따르게 하라.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네 자신의 그림자에게만 속하지 않는다. 너는 확인되었다. 너는 다시 불려왔다. 너는 이미 시작된 일을 끝까지 통과할 힘을 가지고 있다. 네가 감당하지 못할 부르심은 애초에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네가 받는 것은 네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증거다. 그러니 흔들려도 괜찮다.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땅이 바뀌고 있다는 징후다. 너는 더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드러나는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침묵 속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들리는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닫힌 문 앞에 묶인 사람이 아니다. 너는 문이 열리는 순간을 알아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너는 가볍게 지나간 이름이 아니다. 너는 기억되는 이름이다. 네가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갈망까지도 지금은 기억되고 있다. 그 갈망은 너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 안에 아직 살아있는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 있다. 진짜는 늘 갈망의 형태로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진짜는 결코 헛되지 않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 같은 확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분명히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 조용히 울고 조용히 멈추고 조용히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란 없이 받아들여라. 그것이 오늘 밤의 진실이다. 너는 확인되었다. 너는 보호받고 있다. 너는 다시 세워지고 있다. 너는 선택받았다. 너는 기억되고 있다. 너는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봉인된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